걸려온 전화를 다시 걸었을 때도 스미싱이 걸리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부재중 전화 보고 전화 다시 할 때 스미싱 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당했나? 나 지금 약간 당한 필인데. 바로 점검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 사장님, 그러면 저도 제가 예방은 이렇게 하세요라는 내용들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고. 근데 이게 내가 당했을 때, 안 당하면 너무 좋지만 당했을 때 이렇게 하세요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런 걸 많이 보지도 않았고. 그런 방법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저는 좀 약간 경찰서만 가야 될 것 같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고요. 방법도 여러 개예요? 사후 관리를 두 가지로 나눠야죠. 두 가지가 나눌 수 있어요? 네, 두 단계로 나눠줘야죠. 네네. 첫 번째는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던 재발 방지를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 네, 재발 방지 조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인 거죠.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피해금 환급 제도 진행이 있죠. 피해 환급 맞습니다. 제도라는. 네. 그럼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좀 궁금한데 일단은 요거 이렇게 단계 두 번째 좀 상세하게 저희가 조금 하고. 먼저 첫 번째로 그 재발 방지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금융 사기를 당하게 되면 일단 금전적인 손실도 일단 상당합니다. 하지만 사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계속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포폰 통장이라든지.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정보들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아니면은 금융 사기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이나 이제 컴퓨터에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됐거나 아니면 불법 어플이 설치되었는지 그 여부를 점검하고 이제 삭제하는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게 설치된 경우에는 이제 뭐 사기범이 전자기기를 원격 조종할 수도 있어요. 내 핸드폰에 들어가서 이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승인하지 않았는데 원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기범은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근데 거기에 원격 조정 어플까지 있어요. 그러면 내 핸드폰은 내 것이 아닌 거죠. 야, 위치 정보까지 다 하면은 이제 아주 그냥. 충격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내 핸드폰은 내 것이 아닌 거죠. 전화번호를 변작이 뭔지는 아시나요 혹시? 안 과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거는데 전화를 거는 순간 다른 번호로 그 번호가 찍혀서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070 뭐뭐뭐뭐 번호로 우리는 이제 사기범들은 전화번호를 쓰는데 상대한테는 우리 JT 친구의 대포번호 1599-0060으로 보이게끔 하는. 이야, 이런 교묘하네요. 변작이나 가로채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라든가 뭐 아니면 JT친에 전화 걸었는데 사기범하고 다시 통화가 돼서 또 사기당하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계좌나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같이 이제 금융거래 정보를 양도하거나 또 아니면 뭐 제공을 했다거나 아니면 의도치 않게 노출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뭐 거래 정지를 하거나 계좌를 해지해 버리거나 뭐 비밀번호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보안카드를 변경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세 번째가 있어요.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민번호 같이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이것도 위험하죠. 금융감독원에 이제 정보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파인이라는 곳인데 거기 홈페이지에 보면은 개인정보 노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이트가 열려 있습니다. 그 본인 명의로 뭐 대포 통장이나 아니면 신용카드, 휴대폰 이런 게 만들어지면은 2차 피해가 발생하겠죠? 개인정보 노출로 이유로. 그래서 휴대폰이 개통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포폰으로 사용될 수 있고 계좌가 개설되면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겠고 신용카드가 개설되면 대포 카드가 되겠죠. 아니죠. 내가 쓰지도 않은 카드 대금을 내야 되겠죠. 그런 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출되었으니 내 정보를 쓰지 못하게끔 막아주세요라는 조치를 요청하는 겁니다. 대망의 아까 궁금해하는 피해금 환급제도. 이게 뭔지 일단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 제도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아주 길죠. 네, 아직 지금 간략하게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라 하겠습니다. 네,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업무를 처리를 해줘서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금 환급 받으려면 예전 같으면 소송을 해야겠지만 지금은 금융기관에 신고해서 내가 이런 피해가 있으니 절차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피해 환급의 제도에 가능하신 대상자들 분들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또 보이스피싱 유형이 있잖아요. 자녀를 납치했다, 뭐 내지는 뭐 지금 계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니까 돈을 이체해서 이체해달라. 그래서 금전이 내 금전이 옮겨진 거죠. 사기를 당하신 분. 나는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에 나는 절대 가담한 적이 없는데 피해가 발생하신 분들. 네, 반드시 보이스피싱으로 한정되는 건 아니에요. 뭐 요즘 다 종합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게 돼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근데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을 했다는 게 들어가겠죠. 이제 금액적인 피해가 있어야지만 조금 대상이 네, 되겠네요.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안 된다고 하니 일단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정신은 잡으시고 피해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 피해금의 제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먼저 말씀드릴 게 이제 기간이 오늘 은행에 전화해서 내가 피해봤다라고 알렸으니 내일 돈이 나오겠지 아닙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확인 절차가 조금 내가 어려워. 피해금을 입금을 해서 금전을 편취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금융기관이든 전화를 걸어서 지급정지부터 하셔야 합니다. 유선상으로도 받아줘요. 왜냐면 급하니까 돈이 지급정지를 하기 전에 이미 옮겨서 인출돼 버리면 환급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은행들도 대처해주기 위해서 전화로도 먼저 접수를 받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내가 당했다라고 느끼면 그러면은 그 당한 계좌가 있는 은행이나 아니면 아무 은행이나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옮기는데 관련된 출금된 은행, 입금한 은행 두 군데 다 신청 가능합니다. 그 지급정지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3영업일 플러스 14일이 지나기 전에 경찰서에 가서 사건 사고에 대한 그 사실 확인원을 받게 됩니다. 그걸 받아서 같이 피해구제 신청서를 접수가 돼야지만 지급정지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환급 절차 진행이 원활하게 되고요. 피해를 받았어요. 피해도 받았고 피해금도 이제 인정을 다 받았어요. 피해금을 다 받나요? 고객들이? 피해금을 다 받을 수 있냐 없냐는 피해금이 입금된 후에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잔액이 남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과장님이 1,000만 원을 피해를 봤어요. 근데 사기범들이 이체를 여러 번 해서 결국에 남은 돈은 100만 원인 경우와 결국은 없는 경우가 달라요. 100만 원이 남아져 있으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다 빠지고 없어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정지가 빨라야 된다는 겁니다. 900만 원이 빠지고 100만 원만 남아있으면 10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100만 원 받고 나머지 900을 못 받는 거예요? 못 받아요. 특별법에서는 남겨진 잔액을 가지고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900에 대해서는 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돈도 어차피 내 계좌에서 내 돈인 거잖아요. 근데 이미 빠져나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 있죠. 인출을 해갔으니까. 못 받아요. 저도 솔직히 금융권에 오래 있었는데 너무 좋은 정보, 꿀팁 정보 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꼭 피해 환급 제도가 있다는 거. 피해를 받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받았다고 방치하거나 이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피해 환급 제도가 대상자가 되는지 대상자가 된다면 꼭 그거를 기간이 오래 걸려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점프업 TV!